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달달한 주말이고요. 자, 다들 가족들과 함께 또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 나름대로 계속 우상향하고 FOMC의 충격적인 발표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디커플링 되면서 강하게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에 과연 어떤 뉴스나 이슈를 터뜨리면서 움직일지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별다른 특별하게 악재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나마 악재라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긴축 정책을 시작하고 풀었던 돈줄을 어떻게 조여 나갈지 이런 쪽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게 악재고요. 하지만 그게 악재만은 아닌 이유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델타 변이, 또 다른 변이 이런 쪽으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넉 달 만에 다시 대유행 단계로 접어드는 거 아니야. 10,000명 넘게 발생됐다고 하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원산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췄고요. 백신 보급률이나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상당히 40%, 5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도 지역별로는 위험한 지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잡음이 들려서 이 글로벌 경기가 다시 주춤하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 같은 이런 글로벌 지표들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또 반대적으로는 미국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야기했던 9월 정도에 테이퍼링 발표나 통화 정책을 완화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걷어들이고 다시 여러 가지 국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 판을 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테이퍼링은 없을 거고요. 긴축 없을 겁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지고 뜨거워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세계 각국이 회복 국면으로 완연하게 접어들어서 계속 화랑 국면으로 접어든다면은 예고한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워진다면 경제가 뜨거워진다면 좋은 거고요. 일부 자영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 온기가 안 퍼져서 힘든 거지 경제 자체가 지표 자체가 우울하고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긍정적이고 방향성이 우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 나갈 수 있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3,000포인트 시대와 3,300, 3,500, 코스닥 1,100, 1,200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밤사이 뉴욕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어려웠네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다우존스는 1.58%. 자, 그나마 전날에는 버텨줬던 나스닥도 1% 가까이 하락. 유럽은 마찬가지네요. 1.9%, 1.78%.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대만은 어제 짚어드렸고요. 자, 환율은 다시 1132원 수준이고요. 자, WTI 기준 원유는 71달러, 70달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구리값은 살짝 하락하는 느낌이고요. 뉴스 잠깐 볼까요? 자, 내년 말 금리 인상 시작.
뭐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 초가 될지 뭐 시계추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그 움직이는 시계추가 얼마나 빨라질지는 경제가 얼마나 뜨거워질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은행주, 뭐 아니면 성장주, 뭐 가치주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으로, 자, 글로벌 증시나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자, 과연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이 충격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세로미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살짝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 영향을 받아서 쉬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모멘텀, 별도의 이슈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소폭 상승 마무리했던 부분은 짚어드렸던 마지막 기사였고요. 속보 나온 게 있나 한번 실시간 속보 한번 볼까요? 자, 뭐 상위 2% 핀셋 과세 논란 여전, 산정 근거와 기준 모호. 자, 이거는 뭐 부자에 대해서, 뭐 일부 부자들에 대해서 좀 더 부자세 이런 쪽으로 더 세금을 걷겠다는 부분인데, 물론 자산가들은 기분 나쁘시고 안 좋은 뉴스겠지만, 저처럼 뭐 청장년층이거나 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이 눈치를 보면서 지금 뭐 대선에서 뭐 100만 표가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부동산 종부세 관련은 뭐 손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짓거리들은 다 정신 나간 짓거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걷어야 될 세금은 다 걷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잘 쓰고 뭐 LH 사태나 여러 가지로 힘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되지 않는 그런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뭐 부자들한테 조금 덜 걷고 더 걷고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뭐 걷는다고 해서 그 부자들이나 중산층들이 100만 표가 줄어든다면은 그에 따라서 그 세수나 거기에 지지하는 나머지 중산층들이나 그 이하 서민들이 더 많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한쪽 방향으로만 볼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는 별도 논외인 거죠. 뭐 금융권 취업자가 7년 사이에 10만 명이 떨어졌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저도 금융권에 있다가 제 스스로 나오긴 했지만, 자, 뭐 카드사, 증권사, 뭐 은행 이런 쪽 지점을 계속 없애고 있고, 자, 뭐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자, 사람이 없어도 직원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플랫폼을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직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4차 산업기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SK증권이 뭐 입양대기 아동에 뭐 기부했다는 거는 훈훈한 좋은 소식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삼성 SDI 흑자 전환, 뭐 삼성 SDI,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다 뭐 미래차,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뭐 성장세가 주목될 기업들이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스닥이 3배 뛸 때 코스닥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김경택 기자의 기사인데요. 2000년 옛날 이야기네, 옛날 이야기. 자, 올 들어 1000포인트를 넘고 있지만 21년 전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답 나왔죠? 자, 나스닥은 그 20년 동안 5000포인트에서 자, 만스닥이라고 그러잖아요. 15,000포인트 가까이 3배를 뛰었는데 코스닥은 그냥 제자리라는 거죠. 그냥 제자리 수준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작년 코로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1000포인트를 돌파한 그게 이제 제자리 수준이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맞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부침이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로 박살 한번 났고요. 뭐 최근에 박살 나는 거는 바이오죠. 뭐 신라젠, 티슈진, 뭐 그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허풍선, 거품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6개월도 안 돼서 10배, 20배, 뭐 30배 가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꼽아도 손가락으로 다 못 꼽을 정도의 시젠처럼 충분하게 그 정도의 법인세를 내면서 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증가한 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800배? 800배죠. 법인세를 800배씩 더 내면서 뭐 20배, 30배 주가가 뻥튀기 됐다면은 인정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익은 단 한 푼도 못 버는데 주가만 뻥튀기 10배, 20배. 이익은 쥐꼬리인데 주가만 뻥튀기 10배, 20배. 이런 기업들이 열 손가락으로도 못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바이넥스라든지 IA라든지 AD칩스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바닥에서 타점을 잘 잡으셔서 투자해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뭐 다양하게 짚어드릴 내용들은 많지만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에게도 기대지 마시고요. 스스로 전문가에게도 기대지 마세요. 누가 우리 돈을 지켜주고 각자의 돈을 지켜주나요? 각자 개인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하시는 게 최고의 왕도고 뭐 누구 따라서 누구를 기대서 누구 리딩을 받고 이거는 다 꽝인 거예요. 어차피 다 모래성이고 자 반석이 아닙니다.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려면은 스스로 명확한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 투자 마인드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원칙을 세우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시고요. 이게 흔들리신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시면은 절대 오래 갈 수 없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시대에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뭐 앞집 영희 엄마도 옆집 철수 아빠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남는 돈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라면은 굳이 뭐 세로미 방송 보실 필요 없이 급등주 문자나 여러 가지로 아름아름 추천 받으셔서 주식 하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바로 서서 주식 투자자로 홀로서기 하시겠다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넘겨서 MTS 화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 뭐 바이넥스나 AD칩스, IA,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지수는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지수는 이제 저점에서 다 고점을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차트고요. 뭐 한때는 작년 3월 19일만 해도 419포인트였던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은 2배 넘게 2배가 훨씬 넘게 1015포인트에 가 있는 거죠. 자, 충분하게 고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볼까요? 자, 코스피도 보시다시피 작년 3월 19일 1439포인트에서 2배가 훨씬 넘게 3267을 찍고 있죠. 자, 비교해 드릴게요. 자,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 종목도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차트로 볼 거고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3월 달부터 6,000원 수준에서 올라오기 시작해 가지고 쭉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탔고요. 39,000원을 찍었죠. 이 39,000원을 찍었던 상승 사이클이 다시 한번
작년 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올해 초에까지 이제 바닥을 한번 다졌고요.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4월 달 한 번 더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3만 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2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자, 보여드렸던 코스피나 코스닥과 달리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랐다 내려왔다면 뭔가요?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종목이 뭐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는 기존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 CMO 관련해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거기에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런 바이넥스 CMO 위탁 생산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매출이 오르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기존에 쩔이 취급했던 이 스푸트니크 V가 자 미온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모하면서 그 수에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작년 매출 뭐 1,300억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뭐 1,500억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충분히 점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충분히 더 높은 영업이익률 뭐 10% 이상 훨씬 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죠. 뭐 IA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드칩스, 자 ETF 상품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드칩스 먼저 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월봉상으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490원 바닥에서 2,000원 부근까지 좀 봉이 몇 개 없으니까 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400원, 500원 라인대에서 2,000원 부근까지 쭉 상승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다시 하락. 그래서 1,400원 라인대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뭐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는 악재로 다시 한번 1,200원을 깼죠. 그래갖고 지금은 1,100원 후반대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확 줄어든 상태에서 충분한 저점 구간에 놓여 있는, 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다시 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IA도 마찬가지 자리입니다. 주봉이고요. 쭉 올라서 2,000원 찍고 마찬가지로 조정받아서 뭐 1,400원, 뭐 1,200원, 1,300원 요 수준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확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IA도 그렇고 에이드칩스도 그렇고 요런 자리에서 이슈와 수급을 끌어모은 뒤에 빵 뛰어서 달린다면은 다시 한번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에서 잘 보셔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종목들이고요. 바로 투자가 아니라 에이드칩스는 300만 주 이상, IA는 6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 분봉상 두세 개 이상 양봉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시초에 한번 깼던 시초가가 있다면은 그 시초가를 강하게 다시 돌파해주는 순간에 한번 따라 타보실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타점 잡으셔서 거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넥스도 볼까요? 바이넥스는 보여드렸죠?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볼게요. 제가 왜 이 이 종목이라고 이 ETF 상품도 바닥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700원, 작년 3월 달에 3,700원 저가에서 오르기 시작하죠. 충분히 18,000원 라인대까지 계속 상승을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떨어졌죠. 자, 13,000원 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다시 바닥을 한 4, 5주 정도 다지고 다시 고개를 확 든 모습이 보여지죠. 자,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로
꼭지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직 최근 고점인 18,000원 라인대도 아직 3,000원 이상 남아 있는 거고요. 자, 2017년 28,920원. 4년 전 이 가격대는 절반 가까이밖에 못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자리가 많은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뭐 바이오에서도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렸고, 같이 합쳐서 코스닥 지수가 더 랠리를 뿜어준다면은 같이 덜 올랐던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대표 업종들을 모아놓은 요 ETF 상품의 지수도 한번 15,000원에서 충분하게 퍼포먼스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대표 종목,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준다면은 충분하게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 쪽에 대표 바이오나 대표 반도체 업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을 그려주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도 IA도 H칩스도 날아갈 수 있는 타이밍에 나올 거고요. 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다른 종목들이 합쳐서 뭐 10배, 1000원을 갈 때 이 종목은 레버리지니까 2000원을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뭐 여러 가지 증시 주변의 소식이나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온 이런 종목들 뭐 그래프상 어떤 위치인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제가 또 새롭게 기획한 그런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세롬 검색 진행시켜